한국 타이어. 예. 이제 벌써 경영권 문제 지난 지가 몇 년 됐죠? 재작년부터 좀 불리지기 시작했는데 네. 이번에 그룹 인사에서 조현문 사장이 회장으로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뭐 재계에서는 조현범 사장이죠? 예, 조현범 네. 사장이 회장으로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재계 일각에서는 뭐 경영권 분쟁이 일단락된 게 아니냐 하는 그런 관측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이방원의 난과 또 비슷한 그런 형국 아니겠 차남이죠? 예, 맞습니다. 차남이고 좀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좀 원래 그 한국 타이어 그룹이라고 했습니다. 상호가 몇 번 바뀌었습니다. 원래 한국 테크놀로지 그룹이라 했다가 뭐 중소기업가의 어떤 그런 상표 상호 분쟁이 생겨가지고 다시 이름을 한국 뭐 타이어 컴퍼니 이렇게 바뀌었는데 보통 언론에서는 그냥 통칭 예전 상호 한국 타이어 그룹이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한국 타이어 그룹이 제가 보기엔 더 입에 잘 보고 편한데. 맞습니다. 왜 굳이 이렇게 어려운 이름으로 갈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 장남이 조현식 대표였었죠? 한국행 컴퍼니. 예. 부회장은 이제 고문으로 물러났고. 부회장 직함을 떼고 좀 고문으로 물러났습니다. 물러나고 그리고 조양래 회장도 좀 고문으로 물러났습니다. 이선으로 물러났습니다. 네. 지금 차남이 이번 그 승기를 잡은 차남 조현범 대표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죠? 예, 사위입니다. 그 관련된 뭐 지분 구조라든가 이런 걸 좀 알 수가 있네요, 우리가. 우선 그 조현범 지금 회장이죠. 회장으로 올랐으니까 회장으로 표현하겠습니다. 회장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원래 이분이 좀 언론에 좀 노출된 게 2002년에 거기 올림픽 그 월드컵이죠. 4강에 오르고 난 다음에 이명박 그 서울시장이 히딩크 감독을 불러서 명예 서울시민증을 수여를 했었습니다. 네. 그때 그 사진을 보면 그 이명박 대통령 아들 이시영 씨 반바지 입고 그 뭡니까 딸다리 신고 그 슬리퍼 신고 그리고 4명 사진을 찍었는데 이명박 MB하고 그때 조현문 좀 회장이 그때 처음 언론에 본격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네. 잠시 방송이다 보니까 정정을 드리면 슬리퍼. 딸다리가 아니고 슬리퍼라고 정정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슬리퍼 신고 그렇게 나왔는데 뭐 계속 말씀 이어해 주시죠. 그러다가 지난 작년 6월에 그 조양래 회장이 자신이 갖고 있던 제조회사 지분 29%를 조현범 회장에게 넘겼습니다. 이것도 정려가 아닌 매매 형식으로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려세를 좀 안 내게 되었죠. 그 매매 같은 경우에도 일종의 블락딜로서 2,400억 원에 넘겼는데 이 돈을 어떻게 마련했는가 연유를 보면 조현범 회장이 은행권에서 빌렸습니다. 그 주식을 담보로 2,200에. 그리고 뭐 자기 돈 200억 원 들여가지고 회사 지분을 인수를 하게 되었죠. 그리고 지주에서 일대 주주가 되었습니다. 당시 이렇게 조양래 회장이 조현범 차남에게 이런 정권을 결국 주게 된 큰 배경이 뭔가요? 이거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습니다. 뭐 재계에서 들리는 이야기는 원래 조양래 회장 같은 경우 언론에 거의 노출을 안 했었습니다. 노출을 안 하고 거의 모든 경영권을 전문 경영인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뭐 사후에 자신 지분을 뭐 사회에 한연하겠다고 그런 식으로 언급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 작년에 갑자기 지분 23%를 넘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약간 뭐 정신 건강이 좀 이상하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었었고 또 조현범 회장 이 차남을 굉장히 편애했답니다. 한 에피소드를 살펴보면 조현범 회장이 거기 술집 여종업원 아버지한테로 차명 계좌로 돈을 매달 1,000만 원씩 입금을 시켰습니다. 그 돈이 한 7억 정도. 이게 법원 쪽에서 횡령 혐의로 좀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조양래 회장이 좀 그러니까 장남 보고 너는 얼마나 못났기에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마담 하나 없느냐 이 못난 놈 쩌쩌쩌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답니다. 차남을 굉장히 편애를 한 거죠. 그래서 모든 뭐 행동 하나하나가 좀 믿게 보였던 거죠. 그래서 뭐 정신 건강이 조금 좀 건강하지 못하는 그런 의혹이 나는 상태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지분을 넘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그 조금 장녀가 이게 뭐 법원에
성년 후견인 청구도 좀 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아, 또 그런 또 뒤 이야기가 있었고. 예. 자, 그러면 결국 가장 장남의 여자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은 표면적인 그 이유가 될 것이고 실질적인 부분은 정신적인 문제 이 부분이 가장 큰 그 장자 승계에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번 그룹 인사 이제 조현범 회장 체제로 공식 출범하게 되면 앞으로 좀 어떻게 되나요? 한국타이어 그룹이? 지금 뭐 당분간은 죄송합니다. 조현범 사장 회장 체제가 유지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좀 몇 가지 남아 있는 게 경영권 불씨가 남아 있는 게 그 장녀가 신청한 성년 후견인 지정 결정이 지금 법원에서 좀 나왔습니다. 원래 뭐 몇 개 법원, 몇 개 병원, 뭐 세바란스 병원이라든지 서울대 병원에서 이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이들 병원이 거부를 했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런 경영권 분쟁이 끼기 싫다고 했었는데 결정적인 스모킹 건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다시 분당 서울대 병원에 이걸 맡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 성년 후견인 결정이 나오게 되면 성년 후견인 결정이 나오게 되면 뭐 이렇게 변호사라든지 법무부인 쪽에서 후견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조양래 회장의 의사 결정을 대신하게 됩니다. 그럼 기존에 있었던 이 지분 승계 과정도 무효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론 또 다른 재판을 통해서야 되지만 그런 경영권 불씨가 아직 남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일종의 그 조양래 회장을 금치산자로 분류를 하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옛날의 표현이죠.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지금 표현은 뭐 성년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그런 식으로. 이게 이제 언어가 바뀌었나요? 예, 바뀌었습니다. 물질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성년 후견인 제도. 그렇다면 결국 이제 한국 재벌들이 갖고 있는 이런 형태들의 경영권 승계 과정 상당히 뭐 자주 볼 수 있는 이런 현상들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런 성년 후견인 제도 이런 또 사례가 발생이 된다면. 뭐 저번에 사실 그 어딥니까 롯데그룹 같은 경우에서도 그 있었지 않습니까? 앞으로 뭐 법원 결정에 따라서 이게 뭐 경영권 승계 과정이 좀 뒤바뀔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보다는 지금 어떤 한국 재벌 기업들의 어떤 그런 뭘 합니까 그런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는 부분인데 사실 거기 상장 기업이란 그런 표현 영어권에서는 이렇게 퍼블릭 컴퍼니라고 표현합니다. 퍼블릭 컴퍼니란 게 뭐 어떤 개인 회사가 아니라 모든 공공 회사라는 거죠. 뭐 주주 회사만이 아니고 뭐 종업원이라든지 그리고 소비자까지 이해관계가 이렇게 같이 있다는 거죠. 이게 왜냐? 기업이 커가는 과정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 인프라를 통해서 커가지 않습니까? 그 중간에서 어떤 그런 노동자들의 어떤 그런 일한 부분도 있고 또 소비자들이 서비스라든지 물건을 또 구매를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있고 하니까 소위 말하는 어떤 퍼블릭 컴퍼니로 표현을 하는데 사실 우리 재벌 같은 경우에는 그 퍼블릭 컴퍼니보다 거의 어떤 개인 회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상장이 돼 있더라도 이번 경우 같은 경우에도 뭐 회장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지분을 뭐 이렇게 정려 형식도 아니고 이렇게 매매, 그것도 일종의 꼼수 매매인 거죠. 소위 말하던 정려세를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또 셋째랑도 경영권 문제가 있지 않았었네? 조현범 회장 차남이고. 셋째랑도 아닙니다. 아들 둘입니다. 아들이 둘인가요? 조현식, 조현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 그럼 어쨌든 뭐 이런 이제 앞으로 그 가족 간의 경영권 문제에 있어서 이런 성년 후견인 제도 상당히 큰 화두가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뭐 이 부분을 누가 승기를 잡느냐에 따라서 이게 보통 주식회사 하면은 주총장에서 의결권으로 싸워야 되는데 참 희한하게 우리나라 이런 재벌 기업들이 상장됐을 때는 주총장에서 싸우는 것보다 성년 후견인 제도로 이미 가족 내에서 이렇게 경영권 분쟁이 끝나버리면 그렇죠. 사실 이게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뭐 퍼블릭 컴퍼니 진짜 이렇게 공공의 어떤 그런 기업인데 어떤 그런 뭐 개인 사유와 개인 기업 비슷하게 서로 어떤 그런 그 가족 내에서 다툼을 벌이고 있는 그런 모습. 사실 이번 경영권 분쟁이 벌어지면서 한국 타이어의 어떤 그런 순익이 계속 격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피해를 진짜 누가 주주를 고스란히 주주도 받아야 되고 직원들도 마찬가지. 당장 회사가 나빠지면 노동자들이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직장을 잃게 되는 수고이고 또 최근 같은 경우 지금 한국 타이어 회사에서 그 공장에서 지금 뭐 파업이 벌어졌습니다. 좀 양대 노조가 있습니다. 한국 노총 그리고 민노총 두 개의 양대 노조가 있는데 둘 다 지금 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앞으로 조현문 회장이 지금 어떤 그런 경영권 불씨 그리고 어떤 그런 노조 문제까지 좀 떠안아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경영권 문제와 관련된 특히 이제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이런 대기업들의 창업자들이 돌아가시고 2세, 3세들. 예, 예. 뭐 나이들이 원체 또 좋은 것 많이 드시고 건강하시잖아요. 창업자들이 예, 보통 예. 장수들을 많이 하시는데 예. 90세 넘어간 이후부터는 사실 사람이다 보니까 올바른 판단, 올바른 경영적 판단들을 이성적 판단들을 많이 못 할 텐데 예, 예.